네, 안녕하세요. 은하건축사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흉가 파인더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제 사촌 동생이 있는데요. 그 동생한테 무선 마이크를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써보니까 선이 없으니까 엄청 편리한 것 같습니다. 사촌 동생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먼저 전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건축물의 표시 변경, 즉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진행하면서 조금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몰랐던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표시 변경 및 용도 변경을 진행해 왔지만 처음 겪어보는 경우입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짧고 굵게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전. 당초 용도가 소매점이 건축물을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소로 표시 변경, 즉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5m가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방화차 규정을 피해가고요. 외벽 마감재 공사뿐만 아니라 건축 공사 자체가 없는 단순 기재사항 변경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에게도 비교적 간단하다고 안내를 드리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연락이 왔고요. 보안이 나왔습니다. 보안 내용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9항에 따라 외벽 마감 재료를 현행법에 맞추든지 아니면 스프링클러 헤드를 창문 주위 60cm 이내에 설치해서 외벽 마감 재료 기준을 제외시키든지 하라는 내용의 보안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용도 변경 및 표시 변경을 진행하면서 처음 겪는 내용이라 해당 법령을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봤고, 저는 이 규정이 이용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허가권자를 설득해봤지만 결국 허가권자 설득에 실패하고 건축주분에게 상황 설명을 드리고 스프링클러 헤드를 창문 주위로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 민원을 해결을 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해당 규정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네,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24조 제9항입니다. 예, 9항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 변경, 즉 표시 변경이죠.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예, 건축물 용도별 분류인데요. 이 중에 4호 3호, 예, 4호 3호이 게임 제공업소입니다. 요번에 용도가 이 게임 제공업소로 표시 변경되는 사항인데요. 이럴 경우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헤드의 창문 등으로부터 60cm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6항부터 8항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는 여기에 해당이 없고요. 건축물의 상호간의 용도 변경 중, 예, 사목, 예, 게임 제공업소죠. 사목, 하목, 파목, 예, 다 보셔야 됩니다. 더목, 너목, 그리고 목욕탕도 해당되시고 라목도 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네, 제6항이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 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를 마감 재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마감 재료 규정이고요. 7항은 6항에도 불구하고 5층 이하이고 높이 2m 이하이면 난연 재료로 사용해도 된다는 완화 규정입니다. 그리고 8항이 요즘 가장 핫한 규정이죠. 예, 실물 모형 시험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6, 7, 8항이 모두 외벽 마감 재료에 대한 규정입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 9항을 보시면 스프링클러 헤드가 창문 주위에 60cm 이내 설치되어 있으면 실물 모형 시험 규정 또는 이 외벽 마감 재료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 해당 허가권자는 이 규정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예,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공사 범위도 아닌 외부 마감 재료를 현행법에 맞게 다 뜯어 고치라는 얘기죠. 네, 허가권자분의 말씀처럼 법 문구 그대로만 본다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의 취지와 법이 바뀔 때 연역 등을 잘 살펴보면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표시 변경보다 건축 행위가 더 강한 용도 변경 허가나 용도 변경 신고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 변경에만 적용을 하는 부분이니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표시 변경, 즉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은 용도 변경을 더 편하고 간편하게 하라고 만들어진 규정인데, 이걸 할 때 이 외부 마감 재료 규정을 지켜라,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주택에서 게임 제공업소로 용도 변경 시에는 용도 변경 허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규정을 안 지켜도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 변경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보다 간편한 소매점에서 게임 제공업소로의 변경은 표시 변경, 즉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규정을 지켜라.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데 피방규칙 제24조 9항 허가권자분 말씀처럼 이 9항의 문구만 봤을 때는 뭐 방법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건축주부는 어차피 기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니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여서 헤드 개수를 늘리겠다고 하시면서 더 이상 허가권자 설득을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스프링클러 헤드를 추가하는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건축주분에게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요. 제가 미처 알지 못한 규정으로 미리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사실 좀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스프링클러 헤드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시고 해당 공사 내용을 증빙을 한 다음에 변경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야 될 규정이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건축주분에게는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겠죠.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제 생각은 이러이러한데 허가권자에 따라 적용을 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사전에 설명을 반드시 드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건축물의 표시 변경 즉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 시 유의하셔야 하는 말도 안 되는 규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당 업무는 종료가 되었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부분이라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질의 회신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